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의 초빙 교원으로 재직 중인 조혜진이라고 합니다. 그때는 그러니까 저의 대학생 학부 시절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. 그때는 제가 뭐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었던 시절, 이제 그럴 때라서 비관적이 안 되려고 당연히 노력을 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제 그런 시절도 많았었던 때예요.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때라서 학교를 뭐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제 이랬었던 때라서 진로에 대한 이제 그런 갈등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 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게 당면 과제였고, 그리고 당장 매일매일의 생활을 해결해야 하는 게 이제 저의 당면 과제였더래서 일단 이 알바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리고 이제 과외를 잘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했었던 시절입니다. 네, 대학원에 사실 진학한다는 건 굉장히 사치였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셨었고, 경제적으로 지원은 못해도 내가 그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제 그걸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셨었고,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무사히 마쳤었던 것 같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중학교 2학년 때 멕시코 드라마를 당시 텔레비전에서 상영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방영하고 있었어요. 네,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의 멕시코 드라마인데 그들이 이제 합창대회에 나가서 부르기로 한 그 노래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가사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스페인어를 처음 시작하게 됐고,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책 사가지고 독학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. 그 이후에는 스페인어가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이 가사만 파악하면 하산해야지 하는 생각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계속 좀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, 그래서 그 언어를 좀 더 잘 배우고 싶은 마음에 외고로 진학도 하게 됐고요. 네,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외국어를 가장 충실하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한영외고에 진학을 하게 됐고, 네, 그랬습니다. 이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지는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직업을 갖겠다라고 선택한 이후에 이제 방황을 제가 좀 많이 했었더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삽질이었겠죠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대학원에 온 건 참 잘한 선택이었고, 저는 제 길을 빨리 찾았다고 생각했는데, 그래서 대부분 제 또래 이제 그 20대 중반에 그 학생들이 나는 어떤 진로를 찾아야 될까,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왜 자기가 모르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빨리 찾았다고 생각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할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이제 드는 결론인데요. 굉장히 이제 그런 길은 빨리 찾았지만 도중에 그 제가 찾은 길에 대해서 이제 회의가 들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도중에 이제 이 문학은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이제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, 그래서 이제 문학이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죠. 그것도 특히 박사가 좀 후반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삽질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말 여기 발 거의 다 담궈 놓고 이제 발 이렇게 뺄 쯤 돼서,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한참 나와야지 될 때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방황을 막 한 거니까.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한참 쓰고 있을 때에도 이제 논문 쓰고 이렇게 졸업한다고 했을 때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. 네. 뭐 지방대 야간 수업이라도 뭐 있으면 가야지 어쩌겠냐. 물론 뭐 제가 지방대 야간 수업 저도 해봤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말을 할 때 그 뉘앙스가 좋은 미래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, 이제 이런 뉘앙스라기보다 이거라도 있으면 네가 해야지 어쩌겠니,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운을 빼는 그런 멘트랄까,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, 그리고 제가 집에 그 일정하게 갖다 드려야지 되는 그런 생활비가 있는데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왜냐 아무도 이제 여기에서 어떤 정도의 벌이를 해갈 수 있다라고 그런 정보를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건지 저도 잘 몰랐고 다 어두운 것들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 공부가 좋다고 시작했는데 끝냈다고 해서 별로 좋은 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가장 도중에 방황을 했었던 점이었고,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는 이제
그런 시도도 해보고 시험도 보고 네, 원서도 넣었죠. 그때 제가 다른 곳에서 뭐 자원봉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원봉사 그 난민인권센터에서 이렇게 봉사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분명히 이제 그때 제가 맡았었던 건 이제 심리상담,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하신 분의 심리상담을 돕는 거였고, 그 심리 상담을 영어로 얘기하시는 걸 이제 통역하는 그런 자원봉사였는데,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땐 전혀 이제 이 난민을 지위를 신청하신 분이 그 도움을 받으면 받아야 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심리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과 제가 둘 다 굉장히 감화를 받아서, 아니 우리가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다니 이제 그런 감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문학 작품에서 보게 되어가지고 문학 작품을 좀 제가 다시 달리 보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문학이 직접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지언정 그 사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눈, 또는 이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눈을 제공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, 아, 문학이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어서,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오랜 방황을 멈추고,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서 그 이후에 수업의 기회는 계속 뭐 있었으나 제가 이제 다른데 이제 한눈 팔지 않고 방황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성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, 그래서 이제 성별은 남자이지만 성소수자랄지, 또는 이제 백인 중심 사회에 살아가는 흑인이랄지, 또는 이제 그 노약자랄지, 그 이민자랄지, 그 사회적으로 좀 더 주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역시 다루면서 이제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다루고 있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어서 반드시 여성만을 네, 다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중에 아르헨티나의 루이사 발렌수엘라라는 작가가 있고, 그러니까 제가 이 루이사 발렌수엘라의 작품을 좋아하는 거는, 출판을 해서 성공한 이제 그런 여자 작가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 계층이고 굉장히 이제 그 지식인 계층인데, 항상 이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건 사회적으로 주변부적인 이제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해안을 얻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는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주변성을 갖춘, 그러니까 주변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계층이라고 하면 좀 더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시혜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. 근데 루이사 발렌수엘라는 항상 도움을 받을 때 그 이민 사회에 와서 이제 그 흑인 남성에게서 도움을 받는달지, 또는 이제 그 노년기의 어떤 할머니에게서 도움을 받는달지, 또는 폐지를 줍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달지,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계층에게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는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루이사 발렌수엘라도 굉장히 그 부르주아 계층의 사람인데 굉장히 그런 식으로 생각이 열려 있고, 이제 그런 면에서 네,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 작가를 좋아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회의 다변화, 그러니까 기회를 좀 다양하게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도 하지만 번역도 하고 외부 강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제 그런 분야들도 보면은 그 뭐 주된 분야가 아닐지언정 이렇게 뭔가 그 본인의 그 이 경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. 본인의 이제 그런 활동을 다변화할 수 있는 네,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입도 다변화하기를, 네, 왜냐하면 수입이 다변화된다는 건 내가 딱 한 수입처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잖아요. 결국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게 네,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, 사실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,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이신 이제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배불렀었던 시대의 사람들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졸업하던 2000년대
이후,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0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2010년에는 2000년보다 7배, 그러니까 일자리가 7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해요. 네, 그리고 2010년으로부터 벌써 11년이 지났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. 그리고 일자리의 질도 더 좋아지지 않았을 테고, 그래서 그런 세대를 산 사람으로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좀 꼰대스럽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저도 이게 좀 저하면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오기는 했는데,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인생은 제가 계산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계산했던 대로 이게 이렇게 될 거야, 뭐 이렇게 실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싶었는데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고, 이제 이런 것처럼 좀 내가 예측했었던 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들이 있고, 그 예측하지 못했었던 점들 중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걸 좀 더 잘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